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거래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은 소폭의 오름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움직임 일단 대체로 좀 붉은색들을 많이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유통주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또 어제 한국 및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었지만 하지만 이외의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 움직임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패션 의류 관련주들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상승 동력은 미국의 소비가 예상보다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9월에서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OEM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휠라홀딩스나 영업무역 같은 의류 관련주들 모두 1%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의류 관련주들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오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거래 자체가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은 모습인데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금융주들을 중심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신한지주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금융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철강 대형주의 움직임은 비교적 무거운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계속해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철강 이슈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오히려 리튬과 관련된 소식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였죠. 포스코홀딩스가 언론을 통해서 지난 21일 전남 광양에 설립한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2,876억 원 규모 현금 출자로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아르헨티나의 염호, 즉 소금 호수에서 생산한 탄산 리튬 등을 들여와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내 리튬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차 전지 대형주나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거래가 그렇게까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아주 작은 힘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도 일단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는 움직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또 하락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기준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화장품이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주들,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까지만 해도 어제까지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여줬지만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 움직임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를 필두로 해서 여태까지 오르지 못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현재 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션 및 의류 관련주도 역시나 강세인데요. 1.7%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식료주도 오늘은 좀 힘이 나는 모습인데요. 거의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약세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 업종도 역시 오후 2시 반 기준의 하락률입니다. 전기가스가 오늘은 좀 힘이 빠졌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좀 힘이 나던 게 전기가스 관련주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0.5%가량 빠지고 있고요. 정유 관련주들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관련주들 오늘 낙폭이 조금 큰데요. 1.7%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현재 상승 업종 또 하락 업종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중국발 이슈로 상승폭을 키웠던 이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아까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화장품주의 상승 여력은 아직 얼마만큼 좀 남아 있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화장품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 하지만 화장품주 업종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팬데믹 시대를 못 보내는 국가인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11월 달부터 화장품주 관련된 대부분의 대형주,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대형주 단에서도 30%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화장품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화장품 업종의 실적에 상당히 그 부담감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련된 물량이 크게 줄었고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금액 자체도 수입 쪽으로는 10% 감소했고요. 원래 화장품 단에서 중국 쪽으로 실적 성장이 최소한 연간으로는 20% 정도 성장이 나오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3분기 기준으로 소매 판매액이 한 1% 정도 수준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직구라든지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한 매출에서도 더 큰 폭의 감소, 30%가 넘는 감소폭을 보여줬고요. 대표적으로 그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매장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약 한 3,000개 가까이 됐다면 지금 한 80개, 90개 미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중국 관련된 매출 포지션이 높은 이 ODM 업체 또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홀마 역시도 굉장히 큰 폭의 그 중국 관련된 중국 법인의 매출이 감소를 나타내면서 적자까지 2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지만 내년에 대폭 실적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3분기에 대부분 브랜드사들, 그러니까 브랜드사라고 하면 애경산업을 비롯한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근데 반면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클리오라든지 ISC 브랜드, 아이패밀리 SC,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소위 말하는 북미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를 타겟으로 한 이 색조 브랜드 쪽은 클리오를 비롯해서 상당히 매출이 견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브랜드 마케팅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 애경산업인데요.
중국의 그 왕홍 마케팅이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상당히 잘했던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브랜드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면서 애경산업만 유일하게 브랜드 업체 중에 그 중국 애경산업도 역시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보여주면서 애경산업만 브랜드 업종 중에 가장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중국 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화장품 주 안에서도 주가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인데 지금 뭐 이야기 말미에 애경산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애경산업이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애경산업이 지금 주가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양상인데 그렇다면 그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지금 주가에도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애경산업이 다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 아모레퍼시픽 예를 들어 70%면 그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애경산업도 역시 생활필수품 사업부가 있는데 화장품에 대한 포지션이 높은 게 당연히 압도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애경산업이고 중국에 대한 포지션 높은 것도 아모레퍼시픽이 70%, 애경산업이 66%로 가장 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브랜드 단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차이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왕홍 마케팅 이렇게 주력을 하지 않았고 아모레퍼시픽은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디지털 마케팅에 주력을 하면서 왕홍 마케팅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애경산업이 소위 말하는 이 브랜딩 마케팅 전략을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된 모습은 좀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물론 대형주 단에서 아모레퍼시픽 또한 그 소위 말하는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가 40대, 5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그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도 지금 리브랜딩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역시 가장 핵심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는 MZ세대거든요. 2030 세대가 상당히 큰 강력한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젊은 2030 MZ, 중국의 MZ 세대를 그 타겟팅으로 하면서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중국 쪽에서 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오히려 애경산업보다는 내년을 봤을 때는 실적 성장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브랜딩 업체로 비교해 본다 치면 저는 애경산업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요새 광고 모델만 살펴보더라도 화장품 광고를 하는 그 모델들의 연령층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품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화장품주들 이 중국이 다시 좀 열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좀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화장품주에 대해서 신규 접근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30% 이상 대형주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건 분명한 건데요. 근데 더 장기 시계로 보면 중장기로 보면 그러니까 뭐 1년의 주가 흐름, 뭐 3년의 주가 흐름, 5년의 주가 흐름을 보면 고점 대비 뭐 70% 빠졌거든요. 뭐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LG 생활건강도 역시 반토막 이상 났고요.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실적 대비해서 내년에 밸류에이션이 싼지 비싼지를 보면 되거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밸류에이션이 약 22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밸류에이션은 35배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 한 2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그 코스맥스가 한창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때 코로나 이전에 16년, 17년도 그때 PER 평균을 보면 한 약 3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LG 생활건강하고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 아모레퍼시픽은 35배니까 그냥 딱 지금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싸진 않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싸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70%이기 때문에 중국이 탄력적으로 나오면 중국 관련돼서는 가장 조금 수혜를 받는 게 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브랜드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 모멘텀 관련돼서 브랜드와 ODM 업체,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 측면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생산하는 업체 관련돼서는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탁 생산하는 업체는 중국 화장품이 잘 팔려도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철저하게 이게 두 가지로 양분돼 있거든요. 화장품 쓰시잖아요. 화장품 쓰면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브랜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굳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신다면? 브랜드? 브랜드죠. 네. 네. 그래서 여전히 브랜드 관련된 소위 말하는 하이 브랜드라 하잖아요. 프레스티지 브랜드니까 뭐 입센 로랑이라든지 뭐 에스티 로더, 로레알,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평소에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말씀하시려다 보니까. 아, 시세이도. 네, 네. 시세이도 이렇게 대형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은 줄지 않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높은 마진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코스맥스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ODM 회사는 그런 중국에서 이런 하이 브랜드가 잘 팔려도 하이 브랜드의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뜨는 중국 화장품은 로컬 화장품 뭐 프로야라든지 블루미지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런 화장품 회사들, 브랜드 회사들의 제품도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 업체의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화장품 ODM 업체가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ODM 업체가 좀 더 실적 개선의 폭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ODM 관련돼서는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흑자 전환되는 측면이 훨씬 브랜드 업체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어서 ODM 업체가 만약에 화장품 관련돼서는 브랜드 업체보다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는 화장품주 얼마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화장품주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전기가스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겨울이 되면 오히려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곤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현재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뭐 한국전력 지금 전기 인상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여태까지 한국전력 뭐 적자 꼬리표 같은 부분들 떼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시장의 이 하락세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걸 그 소위 말하는 물가와 관련된 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한전법이 민주당 반대로 이제 불발됐었잖아요, 개정안이. 그래서 그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게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적자 해소가 되려면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한 킬로와트 시당 50원을 인상을 제한한 거고요. 기획재정부 측면에서는 당연히 물가 안정이 중요하니까 물가 재정 측면에서는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50원 제한했지만 현재 킬로와트 시당 122원이기 때문에 50원이면 거의 50% 넘는 상승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획재정부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현실적으로는 30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내년 2023년도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 증권사 컨센서스 매출 기준으로는 85조고 전력 판매량을 560테라와트시라고 본다면 전력 판매 단가는 한 151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한 지금 122원이니까 한 24% 정도 인상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인상폭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2022년도에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 시당 9.8원씩 두 번에 나눠서 분할로 인상했다는 측면을 보면 지금의 현재 그 소위 말하는 연료비 인상폭이 과거보다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좀 더 시장에 좀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전력을 판매하는 업체, 전력을 판매하는 업체, SGC 에너지 같은 업체들 측면에서 보면 S&P 상한제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됐거든요. 근데 S&P 같은 경우도 한전 입장에서는 S&P 가격이 상한선과 관계없이 변동비를 모두 보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P 자체를 조달 단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원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어 S&P 상한선이 160원으로 킬로와트 시당 설정되더라도 기존의 단위당 발전 단가가 200킬로와트시면 그냥 200원을 전력 상한선이 200원만큼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한전은 40원 정도
원가를 더 절감할 줄 알았는데 그 원가 절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냥 상한선 그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S&P 상한제가 한전에 적용될 경우는 월간 1조 5천억 정도 비용 절감 효과를 시장에선 기대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낮은 발전 단가로 전력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업체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한전 입장에서도 그렇게 적자를 해소하는 결정적인 해답은 되지 못해서 둘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인상 관련돼서도 한전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은 됐지만 한전이 요구사항하는 대로대로 큰 폭의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좀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기가스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같이 다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김지훈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대표님의 현재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형주 단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최소한 내년 3분기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ODM 업체 중에서는 좀 더 그 화장품에 포커스를 맞춘 코스맥스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랑 아모레퍼시픽은 미리 말씀을 많이 드렸고 CNC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CNC 인터내셔널. 네, 그 브랜드 중에 요새 제일 조금 국내 브랜드 중에 핫한 롬앤 아십니까? 롬앤? 네, 요새 색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색조 관련된 ODM 업체인데 이 롬앤 재밌는 게 27세 미만에 해당되는 연령층만 타깃으로 또 한 브랜드거든요. 저를 딱 노렸네요.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고객사 중에 레어뷰티라고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레어뷰티는 미국에서 뜨는 인디 브랜드인데요. 아무튼 이런 인디 브랜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인디 브랜드 관련된 색조를 전문으로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그 입생 로랑이라든지 로레알 이런 하이 브랜드는 당연히 지금 ODM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중국 관련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법인이 올 12월 달부터 상해 2공장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굉장히 중국 캐파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CNC 인터내셔널 역시나 북미하고 유럽에서 잘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색조 비중이 좀 4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0%씩 성장하고 있고 전체 비중 또한 전년도에 전체 매출 비중에서 16%에서 지금 23%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매출이 늘어나는 가장 핵심 키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캐파의 증설입니다.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기존 생산 캐파가 2,300만 개라면 2배 넘는 약 2.5배에 달하는 5,500만 개까지 생산 캐파를 늘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법인만 캐파를 늘린 게 아니라 용인에 공장이 있는데요. 용인 공장 캐파도 2024년까지 중국 법인 2배 못지않게 약 1.5배까지 지금 용인 캐파가 6,500만 개인데 14,000개까지 네, 2배가 넘죠. 네. 용인과 중국 모두 캐파를 2배 이상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고 있고요. 올 3분기까지 누적 수주만 전년도에 70% 넘게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까지 계속 모멘텀을 받을 거 보고 있고 특히나 소위 말하는 하이 브랜드, 프레스티지 브랜드 비중 자체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생 로랑이라든지 로레알, 에스티로도 고객사를 확보는 돼 있지만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레스티지 브랜드가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마진은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 캐파가 늘어나면 지금의 한 1,300억, 1,200억대 매출이 최소한 3배 이상 늘어날 정도의 그 성장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증명은 캐파 증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CNC 인터내셔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CNC 인터내셔널 정확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내일 달려나갈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내일의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일런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내일장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저희가 주목해야 좋을 업종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XR 하드웨어가 선정됐습니다. XR, AR, VR 이런 이 용어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으로 XR 하드웨어가 뽑혔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왜 주목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가 못했죠. 지난 12월 달 첫 거래일만 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오늘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시장이 약했었던 상황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바로 이 XR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2022년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제 말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는 휴장이고, 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3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2022년 동안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2023년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도가 딱 들어가고 나서 가장 먼저 있는 이슈가 이제 1월 5일에서 1월 8일까지 미국의 이 라스베가스에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하는 CES가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축소가 됐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내년에 열리게 되는 이 CES가 이제 정상화가 되는 규모고,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대비해서는 규모가 한 40% 정도 확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좀 쫓아가 보자면 1월 달에 있을 이 CES가 있는데, 이 CES에서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공유가 되겠죠. 5G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XR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로봇이나 앞으로 전장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2023년도 CES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XR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는 부분,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이 공유가 될 것이고, 신규 플랫폼이라든지 이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를 좀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헤드셋이라는 하드웨어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 XR에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이제 2023년도 CES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메타라든지 소니라든지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도 내년 3분기에는 이 XR과 관련되어 있는 헤드셋을 내놓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내노라고 하는 대형 기업들, 실력이 뛰어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약 7조 원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시장, 이 XR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아울러서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제 2021년도에 7조 원 수준에서 2025년도에는 80조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2년도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있을 모멘텀을 좀 따라가 보자면 2023년도 1월 달에 있을 CES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 CES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부각되겠지만 그중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명분으로는 뭐 대기업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바로 2023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뭐 내일 시초가도 좋고 앞으로 2023년도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실 분야가 바로 이 메타버스나 메타버스에서 나와 있는 하드웨어 쪽인 이 XR 헤드셋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이 전기전자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CES, 전기전자 최대의 박람회죠. 여기가 지금 뭐 일주일여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XR 같은 부분들이죠. 그런 만큼 뭐 내일장 시초가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우리한테 좀 익숙한 종목이죠. 하이비전 시스템이 선정됐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 오늘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는 이 상승으로 방향을 굳힌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빨간불은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선정이 됐는데요. 자, 대표님, 저희가 하이비전 시스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과거부터 이제 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뭐 신호 처리라든지 영상 처리 기술이 뛰어나고 뭐 모션 제어 기술 같은 이제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어쨌든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초기에서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았는데 몇 년 전이라고 하긴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카메라 모듈 쪽과 엮여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은 시장 자체가 많이 성장을 이미 한 상태죠. 근데 이 카메라 모듈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XR 헤드셋 쪽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회사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원래는 스마트폰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검사 장비 쪽으로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XR 이 헤드셋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애플의 XR 신규 검사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고 이제 얼마 전에 애플 쪽에서 XR 기기 출시를 좀 늦추겠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2023년도에 XR 기기를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게 애플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XR 헤드셋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검사 장비 기술력을 다양하게 파생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분야들이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XR 기기에 대한 메리트, 회사에 대한 성장성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 관련주로만 묶어둘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대표님,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거나 같이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괜찮은데 우리가 좀 2주라든지 4주 정도 좀 짧게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제가 손절가는 지금 16,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를 제가 좀 너무 밑으로 잡아드린 것 같아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500원으로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도 시장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있을 이 CES를 앞두고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하이비전 시스템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4% 오른 2,32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종일 오름세는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적은 거래량 속에서 시원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단이 막힌 채로 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자체가 한산한 가운데 오늘도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배당을 노린 자금 유입 성격이 짙어 보이는데요. 내일이 배당락일이다 보니까 이 흐름이 내일은 좀 바뀌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현재 9,635억 원 매수 우익 기록하고요. 외국인도 오늘은 기관과 같이 갑니다. 외국인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의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세가 연일 계속되면서 오늘로 3거래일째 약세입니다. LG그룹주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반면에 LG화학 어제 시총 5위에 안착했는데 오늘도 1%대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대표주들 움직임이 다소 좀 부진한데요.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하락한 데 이어서 삼성 SDI도 현재 좀 보합권에서 등락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25% 오른 70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루 동안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가 700선 밑으로 내려갔었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7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끝까지 700선 지켜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매수세를 금융투자가 주도하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도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계속해서 물량 쏟아내고 있는데요. 개인 3,95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HLB의 상승률 눈에 띄는데요. HLB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 모두의 선택 받으면서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나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66,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은 현재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는 모습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74,4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1%가량 빠지면서 87,200원 선 종가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결국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배당 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다라고, 이거는 뭐 꼭은 아니에요. 꼭은 아니고, 배당을 주는 날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일 배당 날일 날에는 거의 웬만하면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꼭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하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그렇구나. 그래서 통상적으로 10번 중에 6번은 배당 날 전날인 오늘 배당을 받는 오늘 같은 날에서는 상승을 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10번 중에 이거는 떨어지는 날은 6번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아. 8번 정도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제 기억에 의한 그냥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하다 보니까 기억에 따른 그냥 상황인데 내일은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주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최근, 지금 여기 보면 수급 보입니까, 여러분들? 기관하고 금융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샀는데요. 지금 금융투자는, 21일서부터 지금까지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한 3조가 지금 넘어가죠. 지금 3조 정도가 넘게 매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꽤 많이 샀기 때문에 일단 2조는 넘게 산 것 같아요. 2조는 넘게 샀는데 금융투자는 한 3조 2천억. 기관도 막판에 좀 더 샀는데 2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2조 가까이 지금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1일서부터니까 한 5일 동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에서 3조를 넘게 사고 2조를 사고 둘이 합쳐서 거의 5조를 샀거든요. 그 정도 샀으면 이거는 많이 산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은 5조 산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5조를 산 게 아닙니다. 5일 동안 둘이 합쳐갖고 5조를 샀어요, 지금. 그러면 내일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쳐다볼 거는 이거예요, 이거. 기관하고 금융투자들이 팔고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여태까지 여지껏 이런 식으로 사 들어왔다가 배당 끝났잖아요, 오늘. 내일서부터는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얘네들이 거꾸로 열심히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열심히 팔면 쫓아갈 생각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은 배당락일 날 흔들리고 나서 29일 날 마지막 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뭔가를 종목들을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같이 매도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아니 얘네들이 안 팔아. 지수도 안 빠지는 것도 안 빠지는 거지만 미국 시장도 안 빠지고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좀 버틸 거예요. 올라가거나.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저 기가 외국인들도 금융투자도 잘 팔지 않고 저 버틴다. 그 연초장에서는 의외로 잘 버티고 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조씩 팔고 도망가면 그러니까 5천억, 1조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팔면서 도망가면 갖고 있는 수익 난 것들을 조금씩 팔거나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안 났어도 막 쫓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현금화를 좀 하는 게 좋을 거고 얘네들이 안 팔면 조금 더 받다가 얘네들이 팔기 시작할 때 같이 팔았다가 흔들리면 다시 싸게 사는 그래서 내년장은 박스권장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배당 주는 종목도 원래 이제 갭상승을 하고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니까 너무 올라갔다고 너무 장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말고 원래 그런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고요.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는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볼게요. 이제는 수급은 그렇고 한국 화장품 제조. 자,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군요. 상한가를 마무리한 한국 화장품 제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CPI가 아니고 PCR 검사를 폐지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입국을 하면은 이제 검사 그러니까 자가격리고 시설 격리를 하고 PCR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1월 8일서부터 다음 달입니다. 1월 8일서부터 폐지를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움직이는데 근데 지금 중국 상황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또 얘기가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막 쫓아가거나 흥분해가지고 막 덤벼들지는 말고
조정받거나 조정을 안 주면은 기다렸다가 중국 소비주 쪽은 얘 아니더라도 여행주, 얘보다는 여행주가 좀 덜 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너무 많이 움직였으니까 뭐 여행주라든지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매매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맨날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더 올라가면, 뭐 강하게 한 번, 두 번 더 치고 올라가면 조정도 또 찾아올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주들 계속 올라간다고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서도 한 번 움직였다가 고점 대비 15% 빠져가지고 물려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손절 나간 것 같더라고요. 개인들 보면은 다 던졌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중국 소비주들은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닌데 조정받으면은 싸게 사야 될 종목인데 왜 거꾸로 손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중국 소비주 좋다고 얘기했는데 조정받으면은 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중국 소비주입니다. 화장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엔터주, 그다음에 영상 컨텐츠, 카지노, 호텔, 뭐 항공주 등등 하여튼 중국 소비주들 이쪽이고 그래서 뭐 오늘 강하게 움직인 거는 일단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자, 퍼스텍은 드론 관련주이면서 이제 미사일 관련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방산 테마로 들어가는 종목인데 어제 이제 북한 무인기가 5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 대가 서울 북부 지역까지 상공을 직진한 다음에 서울을 이제 뭐 빠져나갔다, 뭐 3시간 정도 뭐 비행을 한 다음에 뭐 북한으로 돌아갔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지금 안보에 지금 비상이 걸리고 우리나라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뭔가 대책을 뭐 마련들을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기사도 지금 크게 났고 그래가지고 지금 관련된 드론 관련주, 그 다음에 그 비호 복합 하나 디펜스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드론 잡는 비호 복합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전차라고 하면 비호 복합 K 뭐 51인가 55인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관련된 방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선방하면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기존에 이제 항공우주로 한번 올라갔다가 빠져가지고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퍼스텍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움직임들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쪽 퍼스텍도 이슈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계속 수익이 났으면은 한 번 더 올라가면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바닥에도 싼 종목이거든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쪽보다 좀 안전한 쪽은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런 애들이 당연히 우량하고 좀 좋은 쪽이니까 만약에 큰 종목들을 원한다 그러면 이런 쪽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슈는 그런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롯데건강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슈는 똑같아요. 중국에서 격리를 이제 풀 거기 때문에 지금 여행 섹터들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어차피 더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종목으로 얘기했던 거라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는 70점 미, 매수포인트 70점 미. 자, 오늘은 배당주들이 좋았죠. 그래서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시장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